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 또 결식 아동 문제 등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총국에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하나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여성 비전센터인데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 또 통과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도의원으로 9대 전반기와 지금 10대 후반기의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기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성의 참여, 협력,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1970년에 개관해서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여성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각 지역의 여성비전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이 단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 위주의 문화센터로 전락하여 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현황을 접하고 시설의 목적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중심축이 되어서 31개 시군 여성기관들의 허브로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고 도내 31개 시군 역시 여성기관의 목적성을 다시 인지하고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도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네, 원래의 목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통과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여성 기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안도 마련을 하셨죠? 네, 경기도 내 여성 기업이 31만여 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기업 대비 38% 정도 수준인데요. 이런 여성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여전히 공공기관과 업무 추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마련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90일 이내에 시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러한 이행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회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이 2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아동급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는 사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조례로도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면 제목이 아동급식 지원이지만 학교 무상급식과 같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지침에 의해 급식 지원 사업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 시군의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재정을 중앙정부가 아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도록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서 경기도청 아동돌봄과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 차원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급식 지원도 확대하고자 일종의 모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도애 아동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매식을 해야 하는 우리 아동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후 학교 돌봄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나왔고 우려도 많았는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급식비 지원 외에 또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요? 급식비 관련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조례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성폭력 방지법,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서 각종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여성가족부 사업인 해바라기 센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인구 1370만 경기도에 단 6곳밖에 없습니다. 그중 아동형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는 분당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게 돼서요. 해바라기 센터는 정말 질 높은 치료와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1시간 상담을 받기 위해 왕복 몇 시간을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정확히 해바라기 센터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도에서 각 시군과 협력하여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 언제든 접근 가능한 전담의료센터와 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면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관련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모두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방향을 추후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다듬어 가야겠지만 큰 틀에서의 재정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직 상임위 논의 과정도 남아있고요. 관련 절차가 남아있지만 잘 준비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